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2030 패닉바잉 뇌관이 되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가 22% 오를 때 저가는 38%로 뛰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서울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가 아파트 값이 더 가파르게 상승해서 저가 아파트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하위 20% 1분위의 평균 아파트 값은 1년 전 3억 6,049만원에서 2020년 8월 4억 3,076만원으로 19.5%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상위 20% 5분위 평균 아파트 값은 16억 6,633만원에서 18억 8,160만원으로 12.9%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상승폭은 1분위가 7,028만원, 5분위가 2억 1,52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도 저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고가 아파트값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1분위 평균 가격은 2년 만에 37% 올랐지만 5분위는 21.5% 상승에 그쳤습니다. 불과 1년 전 서울에서 저가 아파트 한 채를 사려다가 미룬 사람은 7천만원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고 2년 전 미뤘던 사람은 1억 2천만원을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준에 차등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고 2020년 6.17 대책에서는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 및 충청 일부 지역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가격도 저렴해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또 인서울이란 장점을 지닌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5분위 배율이 낮아졌습니다. 서울 저가 아파트 가격이 고가 아파트 가격을 빠르게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 가격 상위 20%를 하위 평균 20%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1년 사이 5분위 배율이 떨어진 것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합니다. 최근 20대와 30대가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급을 사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집중 매입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끄는 청년층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패닉 바잉에 나서면서 서울 외곽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도 가격이 상향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36.9%로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대는 이미 6월에 23,500채를 매입했고 서울에서만 3,600채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5월 1,260채보다 무려 3배가 급증했습니다. 7월에도 5,345채를 매입해서 공포심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값 5분위 배율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5분위 상위 20% 평균을 1분위 하위 20%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 5분위 배율이 되는데,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고 배율이 낮아지게 되면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월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37로 1년 전 4.62보다 0.25가 내려갔습니다. 배율이 내려갔다는 의미는 5분위와 1분위 아파트 가격 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위 20% 아파트 가격 평균이 상위 20% 아파트 가격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에서 서울만 유일하게 4.62에서 4.37로 내려갔고, 전국적으로는 6.35에서 7.89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8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분위 하위 20%는 서울에서 19.5%가 오르고 5분위 상위 20%는 1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통계청은 2019년 기존 조사 방식의 5분위 배율과
새로운 통합조사의 5분위 배율은 상이한 표본 체계와 조사 방식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두 수치는 비교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통계의 오류입니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한국 감정원 자료에 의한 그래프를 보면 30대와 40대가 눈에 띄는데 패닉 바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패닉 바잉이란 용어는 6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미 1월과 2월에도 30대가 비슷한 규모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입니다. 특정 연령대의 패닉 바잉이란 현상이 증명되려면 단련 연령대에 비해 30%만 유달리 많이 아파트를 샀어야 하는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일정한 비율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30대만 유달리 많이 샀다 그런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구가 52%, 강서구 46.5%, 영등포구 45.2%, 구로구 42.1% 순으로 30대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많았습니다. 성동구와 중구에서는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을 30대 이하 연령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자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가 지금 아니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없다는 공포감에 대거 매입을 하는 패닉 바잉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성동구 아파트의 30대 이하 매입 비중은 올해 초부터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을지로 강남 업무지역과의 접근성이 좋고 주거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어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아파트 키드가 살고 싶은 곳은 자가 소유 아파트이지 임대주택이나 지분 적립형 주택도 아니고 연립도 아닙니다. 이러한 아파트 키드 세대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패닉 바잉과 서울 집값 키 맞추기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8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구는 전월 대비 아파트 매매값이 3.04% 올랐습니다. 6.44% 상승을 기록한 세종시에 이어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공 20년차가 훌쩍 넘는 아파트들에서 8월 한 달간 신고가 갱신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8년차 중개 주공 8단지 전용 50평방미터 제곱은 8월 14일 역대 가장 높은 5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가 5억 원 미만이었으나 최근 단지 내 다른 매물의 호가는 기본 5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33년차 상계 주공 7단지 79평방미터 제곱은 8월 25일 9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최고가는 7월 31일 9억 원이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억 원 가량이 오른 것입니다. 월계동 미룡 미성 3호 3차의 50평방미터 제곱 미성 아파트 매물도 8월 7일 역대 가장 높은 6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32년차 하계동 하계 6단지 장미아파트 40평방미터 제곱도 8월 8일 신고가 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3억 원대에 머물렀던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처음으로 4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매매 시장의 흐름은 KB 월간 주택가격 동향의 5분위 배율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이 5분위 배율인데 최근 1년 사이 5분위 배율이 떨어진 것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저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약진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분위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19.5% 상승한 4억 3,076만 원이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유지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6년간 서울 집값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74%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6월보다 148% 오르고 6월에는 전월보다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급등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왜 30대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집값을 하락시킬 것을 믿고 30대는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가파르게 급등을 지속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집값이 더 상승할 거란 공포감에 집을 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패닉 바잉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정권 초기부터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증대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신도시 개발 등이 오직 부자들의 불로소득만 준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뜻은 좋으나 집이 있으면은 악이라는 오기의 정치 때문에 부동산 시장 기구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공급 확대를 가져오면은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공공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택 공급을 늘리고 3기 신도시 아파트도 더 많이 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법인 소유 주택과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주택 공급은 충분합니다.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패닉 바잉을 멈추고 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서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